퇴사하던 날,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본 그 순간, 형광등 불빛 아래서 끝없이 반복되던 일상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명함을 반납하고 사원증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사물함을 비우던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다. 동료들의 어색한 눈빛, 잘 지내라는 덤덤한 인사,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느꼈던 묘한 해방감. 첫 주는 정말 달콤했다. 평일 낮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 오전 11시까지 아무 죄책감 없이 잠을 자는 자유. 보고 싶었던 영화를 연속으로 3편이나 볼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마치 오래 계획했던 휴가처럼 느껴졌다. SNS를 열어보면 여전히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피곤한 얼굴이 보였고, 나는 은연중에 우월감마저 느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명확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일련의 루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채워야 할 목적이 보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마주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캄캄한 무언가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나를 부르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회사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나를 찾았다.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의견 좀 들어볼게요. 나는 그때마다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나의 존재감이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회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람이었음을. 2달째에 접어들자 그 달콤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시간은 충분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 자유가 주는 해방감보다 구조가 없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3달째가 되자 그 달콤함은 완전히 불안으로 변했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잘 쉬고 있어? 라고 물었지만 그 말 속에 숨은 진짜 질문은 다음 계획은 뭐야였다. 나는 점점 SNS를 멀리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었다. 승진한 친구, 이직에 성공한 동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선배.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4달째가 되자 나는 일종의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사람들이 요즘 뭐해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애매했다. 쉬고 있어라고 하면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면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때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일 속에 숨은 나 자신이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일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구축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가 곧 나를 정의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자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다. 6달째, 나는 우울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하루를 시작할 동력이 없었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마음이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퇴사하기 몇 달 전에 쓴 글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때의 나는 확신에 차 있었다. 퇴사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니었다.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였다. 그 길 위에서 정작 나는 없었다. 7달째, 나는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누군가의 부장이었고
누군가의 상사였으며 누군가의 평가 대상이었다. 내 이름보다 직함이 먼저 불렸고 내 의견보다 내 직책이 먼저 고려되었다. 회의 시간에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경청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말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내 직함이 무게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인간관계마저도 조직도 안에서만 정의되었다. 하지만 퇴사 후 나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조직도 위에 위치도 없는 나. 그제야 알았다. 직함이 사라져야 비로소 내가 드러난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 사실이 두려웠다. 나는 오랫동안 직함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낯설었다. 가면을 벗었을 때의 얼굴이 추할까봐 걱정되었다. 8달째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나는 평생 내 직업으로 나를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회사에서 일합니다. 나는 마케팅 부장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쉽게 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럴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문장은 만들 수 없었다. 그때 나는 하이데거의 말을 떠올렸다. 인간은 존재를 자각하는 유일한 존재다. 대학 시절 철학 수업에서 스쳐 지나갔던 문장이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가 와닿았다. 나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기능했을 뿐이다. 회사에서 나는 하나의 부품이었다. 조직이라는 기계 안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톱니바퀴. 내가 잘 돌아가면 칭찬받고 삐걱거리면 교체되는 나의 존재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다. 9달째 나는 천천히 나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너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니?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는 조금씩 나를 발견해갔다. 나는 아침 햇살이 좋았다. 커피 향이 좋았다. 글을 쓸 때 집중하는 느낌이 좋았다.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좋았다. 이런 작은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었다.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진짜 나였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했다는 것을. 회사에서의 평가, 동료들의 인정, 사회적 성공의 기준.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주어진 잣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떤 순간의 행복을 느꼈는지 기록했다. 작은 것들이었다. 맛있는 점심, 따뜻한 햇볕, 좋은 음악, 편안한 산책. 이런 순간들을 모으다 보니 나라는 사람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다. 10달째 아침의 의미가 달라졌다. 눈을 뜨는 순간이 더 이상 의무의 시작이 아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보며 나는 오늘이라는 백지를 받아든 기분이 들었다. 무엇을 채울지, 어떤 색을 칠할지 모두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설레었다. 제일 먼저 발코니로 나간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공기를 들이마신다. 계절의 온도를 피부로 느끼고 하늘의 색깔을 눈으로 담으며 도시의 소음을 귀로 받아들인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커피를 내리는 과정이 명상이 되었다. 원두를 고르고 분쇄도를 맞추고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일련의 동작들. 각 단계마다 나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한다.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는 순간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나는 시간을 적으로 여겼다. 시계는 나를 재촉하는 도구였고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었다. 시간과 함께 걷는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그러나 항상 나의 리듬으로. 오전에는 책상 앞에 앉는다. 글을 쓰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며 그냥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한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그 한 문장이 진심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점심은 직접 만들어 먹는다. 냉장고를 열고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지 나에게 묻는다. 채소를 다듬고 재료를 손질하며 불 앞에 서는 시간.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돌보는 행위다. 예전에는 식사가 연료 보급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식사는 나 자신을 위한 정성이다. 오후가 되면 밖으로 나간다. 목적지는 없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방향을 정한다. 걸으며 나는 생각을 정리한다. 머릿속에 있던 복잡한 감정들이 발걸음과 함께 풀린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정돈하는 일이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다. 가끔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불안이 나를 마비시키지는 않는다. 나는 돈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행복을 위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적게 벌어도 적게 쓰면 된다. 이건 자기 위안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매 순간 연기를 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을 연기했고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 사람을 연기했으며 가족 앞에서는 걱정 끼치지 않는 가장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면을 벗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한다. 모를 때 모른다고 인정한다. 싫을 때 싫다고 표현한다. 정직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힘이었다. 11달째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의 목록을 꺼내들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악기. 진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실패가 두려워서 서툰 내 모습을 마주하기 싫어서였다. 수채 화물감을 샀다. 처음 붓을 들었을 때의 설렘을 잊을 수 없다. 그림은 형편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몰입해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기타도 배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를 바꿀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연습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다. 이건 누가 평가하는 성과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진전이었다. 이 모든 시도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결과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회사에서는 늘 결과만이 전부였다. KPI, 성과지표, 올해 실적. 하지만 삶에서는 다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의미다. 악기를 연습하는 시간 자체가 가치다. 완성된 작품이 훌륭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나는 느림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회사에서 빠름은 능력이었고 느림은 무능이었다. 하지만 천천히 산다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오히려 천천히 갈 때 더 많이 보이고 더 깊이 느껴지며 더 풍요로워진다. 고독과도 친구가 되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다. 침묵이 불편했고 고요가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 고독은 선물이다.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소음이 사라지면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린다. 12달째 변화가 몸에 배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눈가의 긴장이 풀렸고 이마의 주름이 옅어졌으며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다. 편안해 보였다. 나답게 보였다. 몸도 변했다. 만성두통이 사라졌고 어깨 결림이 줄어들었으며 소화불량도 개선되었다. 잠을 깊이 자게 되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치유되었다. 퇴사 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세상은 평화로웠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며 다음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때의 나는 길을 잃고 방황했고 지금의 나는 길을 찾았다. 그 여정이 바로 이 1년이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배우는 시작.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돌아온 것. 역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은 것. 이 1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공허의 늪에 빠졌던 날들, 불안에 잠 못 이뤘던 밤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순간들. 무너지고 흔들리고 의심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필요했다.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잃어버려야 찾을 수 있었으며 텅 비어야 진짜로 채울 수 있었다. 며칠 전 대학 동기를 만났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고 성공한 사람의 포스를 풍겼다. 너는 요즘 뭐해라는 그의 질문에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를 찾고 있어. 아니, 이미 찾았고 이제는 나로 살아가고 있어.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고 내가 확신한다는 것이다. 퇴사 전 나는 늘 외부의 기준으로 살았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 회사가 원하는 직원,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한 사람. 그러는 동안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퇴사 후 나는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히 귀 기울이고 천천히 대화하며 조금씩 그 목소리를 키워갔다. 이제 그 목소리는 분명하다. 나는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았다. 대신 나의 삶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 삶의 CEO이자 아티스트다. 매일 아침 나는 오늘이라는 캔버스 앞에 선다. 무엇을 그릴지, 어떤 색을 칠할지 모두 내가 결정한다. 퇴사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었다.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오늘 아침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가을 햇살이 창틀에 걸려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으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 순간 나는 완벽하게 행복했다. 대단한 성취도, 화려한 성공도 없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선택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만들어준 행복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행복. 누가 정의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충만함. 그것으로 충분했다. 퇴사 후 1년, 나는 드디어 나를 만났다. 직함도 없고 명함도 없고 화려한 타이틀도 없는 나.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나. 가면을 벗고 역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며 오직 나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이것이 자유다. 진짜 자유. 경제적 자유나 시간적 자유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 감히 말하고 싶다. 두려워하지 마라. 길을 잃는다는 것은 때로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무너진다는 것은 더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다. 멈춘다는 것은 진짜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당신 안에도 진짜 당신이 숨어 있다. 직함 뒤에, 역할 속에, 기대 아래 묻혀 있는 당신.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다. 가장 용기가 필요한 여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나에게 퇴사는 실패가 아니라 재탄생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상실이 아니라 발견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해가 저물어 간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한다.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할까? 글을 쓸까? 그림을 그릴까? 아니면 그냥 걸을까?
정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의 선택일 것이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다. 익숙한 공간, 나만의 공간. 이곳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로 존재하면 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다. 저녁을 준비하며 음악을 튼다. 좋아하는 곡이 흐르고 나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든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는 춤춘다. 서툴고 우스꽝스러워도 상관없다.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거창한 성취도, 극적인 사건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내가 있었다. 진짜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 1년 전의 나도 지금의 나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 1년 후에 나는 또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나를 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나답게 대처할 것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것이 이 1년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노트를 꺼내 오늘을 기록한다. 퇴사 후 1년. 나는 드디어 나를 만났다. 간단한 한 문장.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눈물과 웃음, 절망과 희망, 상실과 발견.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으로 모인다. 펜을 놓고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는다. 나는 드디어 나를 만났다. 평생 찾던 사람을, 평생 그리워하던 나를 드디어 만났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고요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내일 회의 걱정을 하거나 끝내지 못한 업무를 생각하며 불안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 오늘의 나는 오늘을 충실히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나와 대화한다. 오늘도 고생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스스로를 응원한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잠이 온다. 편안한 잠. 악몽도 없고 불안도 없는 깊은 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나로 살아갈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퇴사 후 1년,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직함을, 명함을, 안정적인 수입을, 사회적 지위를.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시간을, 자유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어떤 사람들은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년이나 놀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놀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나를 찾는 일, 나를 이해하는 일, 나를 사랑하는 일. 이제 나는 준비되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갈 준비. 하지만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나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 자신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나답게 사는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역할을 맡든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삼켜지지 않을 것이다. 일은 삶의 일부이지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그 이상이다. 나는 나다. 내일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늘과 비슷할 수도 전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하루가 오든 나는 준비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기 때문이다. 퇴사 후 1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삶의 시작.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